자, 이번에는 새로운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스티드라는 게임이고요. 네, 한 소녀가 이게 뭘까요? 라디오 같죠? 라디오를 이렇게 고치고 수리하고 그랬던 것으로 보여요. 한 소녀가 추억에 잠긴 듯한 모습을 하고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집 하면 반짝거리는 호수와 완만한 언덕길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거리를 지나서 언덕을 넘고 호숫가를 따라 걷다 보면 빨간색 지붕이 눈에 띄는 우리 집이 보인다. 아, 예쁘네요. 지금 참, 그 미국 같은 데서 딱 이런 집에 살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엄마 아빠와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며 대문을 지나면 앞마당에 있는 커다란 레몬나무가 우리 가족을 반겼지. 그랬구나. 레몬나무가 있으면은 참 상큼상큼 예쁠 것 같아요. 돌아갈 용기가 없었던 나에겐 아주 작아도 좋으니 계기가 필요했을지도 모르겠다. 마침 도착한 이모의 편지는 그런 것이었다. 이모가 편지를 보냈어요. 뭐라고 보냈을까요? 아도라에게 잘 지내니? 릴리의 장례식 이후로 한 번도 얼굴을 못 봤구나. 하고 싶었던 일은 잘 하고 있는지 소식 들은 지가 오래되었네. 모쪼록 잘 지내고 있길 바라며 펜을 들었어. 다름이 아니라 네 엄마한테 받은 목걸이를 잃어버렸는데 최근에서야 너희 집에 두고 왔다는 게 기억났지 뭐니. 도무지 찾을 수가 없어서 포기했는데 다행이지. 그래서 말인데 번거롭겠지만 찾아서 보내줄 수 있을까? 아마 다락방에 있을 거야. 네 엄마를 보러 갔을 때 다락방에서 시간을 제일 많이 보냈거든. 부탁하마, 이모가. 이모가 부탁을 했어요. 근데 아도라 표정이 좋질 않네요. 집 안 간지 오래됐지. 이제는 정리하러 가봐야 하긴 하는데 집에 뭔가 이렇게 좀 안 좋은 추억이나 뭐 기억 이런 게 있나 봐요. 집에 가는 걸 굉장히 껄끄러워 하는 것 같죠, 아도라가? 어쩌면 지금이야말로 가야 하는 때인지도 몰라. 당분간은 달리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집 열쇠. 찾았다. 너무 오랫동안 안 써서 그런지 녹슬었네. 닦아야 쓸 수 있겠어. 열쇠가 녹이 슬어서 이제 쓸 수 없을지 모르니까 미리 이렇게 좀 닦아서 가는 모양이에요. 이거 내가 닦으면 되는 건가요? 이 열쇠. 보니까 녹이 엄청 슬어 있어요. 뭐라고 글씨도 써져 있는 것 같은데? 자, 한번 닦아보면 보이겠죠? 어디 봅시다. 이렇게 열쇠를 확대하고 축소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회전해서 구석구석 아주 꼼꼼하게 닦을 수 있겠네요. 그다음에 이렇게 열쇠를 그래서 이렇게 딱 하면 이제 원위치가 되는 거예요. 왼쪽 도구를 짚고 열쇠를 청소하기. 자, 칫솔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꼼꼼히. 그래, 집에 들어가려면 열쇠를 닦아서 가야지. 또 가서 안 되면 안 되니까 꼼꼼하게 닦아볼까? 40%까지 열심히 청소해 보려고 하는데 안 뒤집고는 안 되겠나? 뒤집어야겠다.
정말 안 쓴 지 오래되었구나. 힌트 기능이 해금됐습니다. 물건 어느 정도까지 닫고 나면 힌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탭키. 이게 탭키를 하면 여기 이게 노란 부분, 여기가 이제 덜 닦인 부분인 것 같아요. 99%까지 청소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한국은 이렇게 열쇠를 쓰는 집이 많이 없잖아요. 근데 좀 외국에 나가면 아직도 열쇠를 이렇게 쓰더라고요. 한국은 거의 이제 도어락으로 삐삐삐삐 눌러서 이렇게 쓰죠. 근데 열쇠는 옛날에 열쇠 되게 많이 썼어요. 그래서 화분 같은 데다가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엥? 맞나? 맞는 거야? 화분 같은 데다 이렇게 숨겨두고 이렇게 딱 몰래 숨겨두면은 이제 열쇠를 안 가져가도 거기를 쫙 열면은 이제 이렇게 찾을 수가 있었죠. 그리고 열쇠 없으면 이제 집에서 밖에서 놀면서 엄마를 기다리는 거죠. 99%에 도달하면 마무리하기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물건을 100% 닦아 완성하거나 마무리하기 버튼을 눌러 완성하세요. 이렇게 깨끗이 닦으면서 100%가 될 수도 있고, 이제 뭐 마무리하기 하면 알아서 이제 깨끗해지나 봐요. 더 이상 못 찾겠다. 그러면은 이제 마무리하기. 과거에서 온 먼지가 쌓인 기억. 아도라가 어디 아픈가 봐요. 청소를 안 한 지 오래돼서 그런가? 먼지가 너무 많아서 숨쉬기, 뭐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집에 갔구나. 열쇠를 열고 집에 갔더니 사람이 산 흔적이 없어가지고 이제 먼지도 쌓이고 거미줄도 쌓이고 뭐 그랬나 봐요. 기침이 나올 정도면 굉장히 아무도 그동안 방문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목걸이도 찾을 겸 다락방부터 가보자. 어, 왜 잠겼지? 생각해보니까 다락방은 들어간 적이 별로 없네.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관리하기도 했고, 엄마만 이렇게 다락방에 들어가셨나 봐요. 어쩔 수 없지. 어차피 청소해야 하니까 정리하다 보면 다락방 열쇠도 찾을 수 있을 거야. 어디서부터 치우는 게 좋을까? 먼지가 그냥 겁나 쌓였어요. 어디 봅시다. 집 열쇠. 오랫동안 쓰지 않아서 녹슬었다. 자, 이 집에서는 어떤 기억이 있는지, 정말 오랫동안 사람이 이렇게 안 살았나 봐요. 거미줄도 너무나 많고, 방치된 지 오래된 집은 마스크 없이 숨도 쉬기 힘들 만큼 먼지가 가득 쌓여 있었다. 우선 거실의 창문을 열어서 환기시키고 청소도구를 하나씩 꺼내서 털었다. 대청소하는 날이면 난 바닥 담당, 엄마는 가구 담당, 아빠는 창문이나 높은 곳 담당이었다. 눈을 감으면 예전처럼 엄마가 가구를 뽀득뽀득 닦는 소리나 아빠가 흥얼거리는 소리가 들릴 것 같았다. 거실부터 구석구석 정리하다가 선반에서 먼지가 수북히 쌓인 액자를 발견했다. 크기를 보아 오래전 찍은 첫 번째 가족 사진 같았다. 그 내용을 약간 보니까 지금 엄마 아빠가 약간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아니 멀리 계신 건지 돌아가신 건지. 그쵸? 챕터 0 완료했습니다. 이제 챕터 1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옛날 옛적에 특별한 가족 사진 물건을 청소하세요. 너무 뽀얗게 이렇게 먼지가 쌓여 있어가지고 사진이 제대로 보이지 않아요. 얼른 닦아서 이 단란했던 가족의 사진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첫 가족 사진을 찍으러 간 날 아빠는 엉뚱한 제안을 했다. 아빠가 엉뚱한 말이나 행동을 하는 건 흔한 일이었지만 그날은 평소보다 더했다. 우리 다 같이 인형탈을 쓰고 찍는 건 어때? 아도라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찍는 가족 사진인데 특이하게 찍으면 기억에도 오래 남고 좋잖아. 아,
아빠는 사진관 한 구석에 있던 커다란 인형탈을 품 안 가득 끌어안고 보챘다. 엄마는 그런 아빠를 보며 한숨을 푹 쉬었다. 또 시작이네. 그렇게 중얼거리면서. 엄마는 이렇게 좀 아빠가 하는 이런 행동들, 장난기 있는 행동들이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 모양이에요. 엄마 표정이, 또 시작이네, 정말. 매번 이랬던 모양이죠. 자, 닦아봅시다. 우리 첫 번째 가족 사진, 소중한 가족 사진. 엄청나게 큰 인형 탈이었지. 하여튼 장난치는 거 좋아하셨어. 엄마랑 다르게. 그래요. 엄마는 약간 좀 이성적인 분이셨고 아버지는 이렇게 좀 장난기가 가득한 아빠였나 봐요. 자, 한번 열심히 닦아 보겠습니다. 둥둥둥. 닦고 보니까 이게 사진 액자 틀이 나무로 된 아, 액자였어요. 결국 인형탈은 쓰지 못했었지. 엄마가 끝까지 반대를 했다는 모양이에요. 여기도 엄마의 그 입김이 센 가족이었나 보죠. Forever라고 됐어요. 영원히. 우리 가족 영원히. 내 아빠랑 엄마랑 너무나 미남 미녀시다. 우리 딸도 너무 예쁘고. 그쵸? 앞면은 거의 다 닦은 것 같습니다. 뒤로 돌려서. 뒤에도, 갈색이 이렇게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먼지가, 아유, 세상에나. 소중하게. 가족 사진. 깎아보죠. 쓱싹, 쓱싹. 이런 곳에도 이제 구석구석 세심하게 닦아줘야 합니다. 그래야 게이지가 올라가. 이게 대충 하면 안 돼. 거의 다 된 것 같죠? 97%, 이제 99%가 되면 마무리하기가 뜹니다. 됐어요. 그래요. 미남 미녀인 아버지와 예쁜 우리 아도라가 있는 사진. 여보, 많은 가족들이 평범하게 찍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아니, 그냥 특이하게 찍을 아이디어가 없었던 것 같은데? 아, 설마 그렇겠어? 제발 사진은 우리 장난치지 말고 찍자. 응? 빡치지만 웃으면서. 그치만 아도라 이것 좀 봐. 귀여운 고양이야. 아유, 내가 안 되니까 이제는 아도라를 설득하시겠다? 그래도 되게 가정 분위기가, 집 분위기가 화목한 것 같아요. 장난치는 아빠지만 엄마가 봐주면서, 그래도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 어때요? 라고 좋게 좋게 얘기를 하죠. 이제 무서운 집 엄마 같은 경우는, 헤이! 이러면 이제 아빠가 알았어. 이러면서 말을 하지만 여기는 되게 인간적으로 말을 해주시는 엄마입니다. 처음으로 다 같이 찍은 가족 사진. 인형 탈은 못 썼지만 작은 장난이 숨어 있다. 아빠가 탈은 못 썼지만 이렇게 딸 머리 뒤로 브이 하면서 약간의 장난기가 들어있는 사진이에요. 그래요. 그야말로 창을 든 아빠와 방패를 든 엄마의 싸움이었다. 승자는 언제나처럼 엄마였고, 원하는 목적을 이루지 못한 아빠는 시무룩한 얼굴로 어깨를 늘어뜨렸다. 장난이 통하지 않자 아빠가 이제 실망을 했죠.
나는 엄마가 사진사와 얘기하는 동안 몰래 아빠에게 다가갔다. 아빠, 다음에는 꼭 인형탈 쓰고 찍자. 아빠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나중에 사진을 보니 아빠가 내 머리 뒤로 V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에게 들킨 아빠는 꿀밤을 아주 크게 받고서도 의기양양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결국은 엄마한테 맞았죠? 꿀밤을 맞았대요. 그 모습이 너무 아빠다워서 우리 가족 모두 크게 웃고 말았다. 아주 단란한 가족이에요. 나중에 아빠가 이렇게 좀 장난기가 있는 아빠가 좋지. 너무 무뚝뚝하고 너무 막 이렇게 권위적인 아빠보다는 사실 장난쳐주는 아빠가 훨씬 좋죠. 자, 물건을 청소하세요. 얘도 아우 보니까 녹이 겁나 슬어있네. 자, 어렸을 때 엄마는 종종 부엌이랑 다락방에는 혼자 들어가지 말라고 당부했다. 혼자 들어가면 위험하다고. 하지만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은 법이다. 엄마와 아빠가 집을 비운 어느 날 신나서 부엌에 들어갔다. 혼자서는 볼 수 없었던 찬장을 보려고 의자를 끌어 위로 올라갔다. 설레는 마음으로 찬장을 열자 예쁜 찻잔이 잔뜩 보였다. 그 중에서도 제일 예쁜 도자기 찻잔을 꺼내서 구경할 때였다. 이렇게 엄마들은 이렇게 예쁜 찻잔 같은 거, 이런 거, 접시랑 찻잔 이런 거를 되게 잘 모으셨더랬어요. 저는 뭐 그런 취미가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예쁜 걸, 예쁜 그릇과 찻잔을 모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만지다가 깨트리니까 엄마가 만지지 말라고. 철컹!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돌아온 거다. 엄마랑 아빠가 계시나? 놀란 내게서 찻잔이 미끄러지며 떨어졌다. 쨍그랑! 아, 어렸을 때 회상이구나. 커다란 소리와 함께 찻잔은 산산조각나 깨져버렸고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걔 이러니까 엄마가 이러니까 못 만지게 하는 거야. 꼭 깨! 꼭 깬단 말이야. 곧이어 다급하게 내 이름을 부르는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 어, 엄마가 굉장히 얼어붙고 굳은 표정을 하고 있어요. 눈이 없어졌어요. 일단 눈이 없어졌다는 거는 굉장히 이제 심기가 불편해졌다는 소리죠. 그리고 얼어붙은 뭐라 형용할 수 없이 굳은 얼굴의 엄마와 마주쳤다. 아씨, 개 무섭네. 엄마가 이렇게 어렸을 때 뭐 하지 말란 거 하다가 꼭 해가지고 사고 치면은 우리 엄마는 이빨을 그 이빨과 이빨 사이를 이렇게 꽉 악물고 이렇게 복가술 하는 거 있잖아요. 복가술 하는 것처럼 음, 너 이리 와. 너 이리 와. 너 각오해. 내 각오해. 이러면 나 이제 완전히 그날부터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운 거야. 그래서 도망갔죠? 자, 이건 뭐, 이거 약간 깨진, 음, 그래, 아도라가 깬 찻잔인 것 같아요. 근데 손잡이 요거만 쓰면은, 그때 같았으면 이거 약간 본드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다시 쓰고 그랬는데. 그때 엄마는 창백하게 질려 있었어. 엄마의 그런 얼굴은 처음 봤었지. 엄마가 굉장히 아끼던 찻잔이었나 봐요. 그냥 하지 말라는 짓을 꼭 해. 근데 우린 어쩔 수 없어. 우리 원래 그래.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지. 그치. 그래서 얘는 이제 이걸 두 개를 다 같이 쓰는 모양이에요. 무슨 칫솔을 들고. 색깔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초록색이었어요. 초록색 찻잔. 어, 이게 면적이 좀 있으니까 이걸 한번 볼까? 음, 이게 좀 잘 되는가 저는 잘 모르겠네. 이것도 잘 됩니다. 이렇게 구석구석 할 때는 이제 칫솔이 필요하고 큰 면적을 할 때는 이렇게 약간 스펀지가 더 나은 것 같죠? 음,
이게 왜 이렇게 귀중했을까, 엄마한테는? 이거 약간 뭐 할머니가 엄마한테 시집 갈 때 사준 그런 찻잔인가? 아니면은 뭐 아빠가 사줬다고 해서 이렇게 엄청 역정을 심리가 불편해지진 않았을 것 같고 뭔가 엄마에게 사연이 있는 그런 찻잔인 것 같습니다. 이런 데는 그치 이렇게 뽀덕뽀덕뽀덕뽀덕 약간 칫솔로 사이사이는 마무리를 해주는 것이 좋죠. 어, 이 로고는 뭘까요? 이 로고에 무슨 의미가 있나 봐요. 로고에서 잠시 멈췄어요. 하지만 로고의 의미는 언젠가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이렇게 깨져서 붙였네. 붙이긴 했어. 엄마가 너무나 소중한 그런 찻잔이다 보니까 조금 붙여가지고 모양을 만들어 놓긴 했는데 여기 손잡이 부분을 못 찾은 건지 아니면은 뭐 아무튼 어디 가서 못 찾은 건지 손잡이는 연결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안에를 좀 더 빡빡빡빡. 어 힌트. 아, 자, 여기가 조금 덜 됐죠? 여기 조금 덜 됐고. 음, 여기는 대충 된 것 같아요. 잘 됐어요. 네, 아랫부분, 여기 부분이 보니까, 여기가 더럽네. 깨끗이. 엄마 미안해요. 엄마 그럴 의도는 아니었는데, 엄마가 너무 갑자기 들어오는 바람에, 제가 놀라가지고, 깨트려 버렸어요. 죄송해요. 우리 엄마는 근데 이런 말을 하기도 전에 이미 매를 들고 나를 쫓아다녔기 때문에. 잘못했어, 안 했어? 잘못했어, 안 했어? 엄마 하지 말라고 했지, 너. 정말 미쳐 진짜 막 이랬을 거야. 너는 왜 꼭 그렇게 하지 말라면은 귀엽고 그걸 해가지고 엄마 깨트린다고 했잖아 하면서 잔소리와 플러스 매질을 매질이라기 하기보다는 손대 몇 대 맞을 거야. 너가 정해. 나한테 정하래. 때리면 되는데. 저 그러면 한 대만 맞겠습니다. 그러면 한 대는 안 돼. 그거 보면 한 대는 안 돼. 한 대는 안 된대. 아니 엄마가 몇 대 맞을 거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래도 한 대는 안 돼. 두 대요. 자, 찻잔을 복구했습니다. 엄마 얼굴 더 까매졌어요. 어떡하냐. 어떡하냐. 엄마 상태 안 좋다. 엄마 미안해. 내가 실수로. 아, 아, 찻잔을 깨뜨려가지고. 일단 이런 애는 불쌍한 척을 해야 돼, 일단. 내가 먼저 선수 치면서 울면서 네, 너무 잘못했어. 이래야 엄마 화가 조금 풀리지. 그래서 너무 당당하면 엄마 화 풀리지 않지. 아, 봐봐. 봤지? 이러면 이제 엄마가 약간 당황을 한단 말이야. 세상에, 아돌아. 이제 좀 정신이 들었어. 다친 곳은 없니? 괜찮아. 자, 어디 좀 봐봐. 이리 와. 이제야 딸이 다친 곳이 없는지. 그만큼 소중한 물건이었나 보죠? 내가 혼자 부엌에 들어가서 차찬도 깨버리고 나는 멍청이 바보야. 아들아 괜찮아. 네가 안 다쳤으면 엄마는 그걸로 됐어. 이렇게 말은 하면서 속은 이제 부글부글 하겠죠. 엄마 근데 되게 척하다. 그래 근데 뭐 찾자니 뭐 대수인가? 뭐 그쵸?
딸이 안 다친 게 더 낫지. 간신히 제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도자기 찻잔. 엄마가 아끼던 물건 중 하나였던 것 같다. 자, 이게 어떤 사연이 있을지 참 궁금하긴 한데, 좀 고급스러운 찻잔이 안에는 초록색, 이렇게 겉에는 금색으로 돼 있는 찻잔이었습니다. 엄마는 그렇게 말하며 날 꼭 안아주었다. 그리고는 말없이 바닥에 흩어진 찻잔 파편들을 치웠다. 깨진 찻잔을 바라보던 엄마의 표정이 어쩐지 마음이 걸렸다. 아련하게 쳐다보고 계셨나 봐요. 다음날 몰래 찻잔 조각을 쓰레기통에서 찾아내 본드로 서툴게 이어붙였다. 이게 국룰이지. 이런 성의를 보여야 되는 거야. 항상 뭐가 깨지면 일단은 다 이렇게 너무 원래대로 복구할 순 없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퍼즐 조각 맞추듯이 이런 게 사죄하는 마음을 담지. 이렇게라도 엄마의 마음이 조금은 나아지길 바라며 원래 있던 자리에 두었다. 아유, 그래도 착하네, 딸이. 엄마가 이게 속상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조금이라도 위안을 주려고. 얼마 후 본드로 붙인 찻잔을 발견한 엄마는 씁쓸하게 웃었다. 이 모습이 더 잘 어울린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보기에는 이렇게 본드로 이어붙인 찻잔이 조금 안 이쁠 수는 있지만 이 딸의 마음이 담겼잖아요. 엄마의 그 속상한 마음을 풀어주려는 이 딸의 진심 어린 마음. 그러니까 더 예뻐. 이게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간신히 제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도자기 찻잔. 자, 어둠 속에서 빛나는 것. 물건을 청소하세요. 이건 또 뭘까요? 약간 잉크 같기도 하고, 뭐 양념통 같기도 하고. 아, 잉크가 맞나 봐요. 엄마는 만년필로 글 쓰는 걸 좋아했다. 분량이 많은 서류나 편지도 마찬가지였다. 긴 글을 수기로 쓰는 것이 힘들 것 같아 물어보면 엄마는 늘 힘들지만 그래도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하곤 했다. 엄마는 글을 쓰기 전에 마치 의식처럼 일련의 과정을 거쳤다. 먼저 책상 앞에 반듯한 자세로 앉았고 곧이어 깨끗한 종이를 꺼내 책상 위에 가지런히 두었다. 이게 의식. 마지막으로 수많은 잉크병들 중 하나를 꺼내어 정교한 만년필을 사뿐히 잉크병에 담갔다가 종이 위에 떨어뜨렸다. 나는 그 모습이 보기 좋아서 엄마가 글을 쓸 때면 항상 곁에 앉아 시간을 보내곤 했다. 이 만년필로 글 써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잉크를 이렇게 펜 촉에다가 이렇게 적셔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잉크를 머금고 딱 쓰면 잉크가 쫙 해서 하는데 나도 잘 안 써봐서 몰라요. 아빠가 좀 썼던 것 같기도 해. 근데 나는 그 까치 약간 좀 툭한 그런 게 싫어서 잘 선호하진 않았던 것 같아. 뭐 우리 때는 뭐 그냥 모나미지 모나미. 엄마의 손길을 따라 새하였던 종이가 엄마의 글씨로 빼곡하게 차는 모습을 보는 건 다른 것들에서는 느낄 수 없는 특별함이 있었다. 그랬겠다. 우리 잉크병을 한번 닦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의 그 흔적이 남아있는 엄마가 글씨를 쓰던 잉크병. 그때는 잉크병이 종류별로 있어서 어떤 날은 구경만 해도 반나절이 지났지. 내 기억에 잉크는 잘 안 썼던 것 같은데. 음. 자, 꽤나 무슨 색인지 잘 모르겠어, 아직은. 그래서 스펀지로 일단 닦아볼까요? 전체적으로 닦고 꼼꼼하게 닦는 거는 이제 칫솔로 닦아보겠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하나하나 닦는다는 게 참
약간 색깔이 보여요? 보라색 잉크병 같죠? 보라색인 것 같아요. 그래, 우리 글씨 쓸 때는 보라색 잘 안 쓰니까 검정색,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많이 쓰죠? 옛날 레티로, 레트로, 레트로, 레트로 감성 낭낭하다. 그죠? 뜨뜨뜨뜨. 자, 바닥도 닦아줄게요. 일단 탭 버튼이 나오면은 이제 어디가 덜 닦였는지가 쫙쫙쫙 나오니까. 됐어. 자, 이제 도구를 바꿔서 우리 칫솔로 여기 그쵸? 여기 테두리 아까 보니까 조금 더 가까이 가서 부담스러워. 네, 바닥은 거의 다 된 것 같고요. 루이스라고 써진 것 같기도 하고요. 블루 잉크? 블루? 파란색인가? 여기 아니었네요. 여기 얼룩이 있어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야 비로소 우리는 자신 안에 숨겨진 별을 발견한다. 루이스. 엄마가 좋아하던 작가의 말이야. 응? 왜 작가의 말이 여기 적혀 있어? 그 작가 에디션이거든. 대학 시절 아빠가 힘들게 구해다 준 거야. 연애할 때 아빠가 엄마한테 잘 보이려고 이렇게 엄마가 만년필로 글 쓰는 걸 좋아하니까 힘들게 에디션을 구해줬어요. 한 번도 안 쓴 것 같은데? 아까워서 안 썼어? 아들아, 볼래? 이 잉크로 글을 써서 불을 끄면 야광이라서 반짝거린다? 어두울수록 빛나는 잉크야. 야광 잉크인가 봐요. 우와. 아깝긴 하겠다. 이거 쓰면은, 그쵸? 우와. 어두울수록 빛나는 잉크. 우와. 와, 사랑하는 릴리와 애쉬의 딸 아두라에게 편식은 좋지 않아. 골고루 먹어야 쏙쏙 크지. 맞아. 하지만 당근은 맛없는 걸. 당근 진짜 맛있거든. 난 생당근 제일 좋아하는데. 근데 어렸을 때는 사실 당근 식감이 별로죠. 향보다는 하여튼 뭐 식감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잘 안 먹긴 해요. 그럼 이건 어때? 당근을 먹는 용감한 어린이가 되면 선물로 만년필 줄게. 굉장한 딜을 하셨어요. 당근을 먹는 용감한 어린이. 그렇죠. 용기가 필요해요. 근데 저희 조카들도 당근 안 먹어요. 자, 당근 색깔인가? 식감인가? 향인가? 아무튼 어렸을 때는 좀 극혐에 속하는 야채죠. 반짝이는 잉크가 들어있는 특별한 잉크. 라벨에는 어느 작가의 명언이 새겨져 있다. 네. 어둠 속에서 빛나는 잉크였습니다. 근데 이거 하다 보니까 되게 닦으면서 이 물건을 닦으면서 오는 그 성취감과 또 약간 마음을 이렇게 조금 안정시켜주는 그런 게 있네요. 좋네요. 그 제안은 만년필을 탐내던 내게 솔깃하게 들렸다. 엄마는 기대로 반짝이는 내 눈을 바라보며 덧붙였다. 엄마가 왜 만년필을 좋아하는지 알아? 만년필로 쓰여진 글씨들을 보면 글을 쓴 사람을 가늠해 볼 수 있거든. 아무 생각 없이 쓰다가도 종이 위에 쓰여진 모습들을 보면 새삼 내가 누구인지 알게 돼서 깜짝 놀라곤 해. 엄마가 약간 MBTI가 ST 쪽은 아닌 것 같아. 그치?
N 쪽인 것 같아. N이나 F. 왜냐면 나는 극 ST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잘 안 해요. 거의 해본 적이 없어요. 엄마는 그렇게 말하며 잉크병에 뚜껑을 닫았다. 돌이켜보면 그날이 마지막이었다. 왜? 왜 마지막이야? 왜 엄마 왜? 무슨 이유인지 그 이후로는 엄마가 만년필을 쓰는 모습을 볼 수 없었다. 엄마가 되게 이렇게 글 쓰는 거 좋아하고 만년필로 이렇게 글 쓰는 거 좋아했는데 왜 마지막이지? 어, 그 사연이 있겠죠? 이어서. 자, 행복의 최소 조건. 물건을 청소하세요. 이거 약간 뭐 거북이 같죠? 거북이 모양인 것 같아요. 거북이가 아닌가? 옛날 옛적에 아빠는 음악을 무척 좋아해서 틈만 나면 노래를 흥얼거리거나 크고 작은 악기를 연주했다. 어렸을 때는 어린이 합창단 소속이었고 대학생 때는 밴드 동아리였다는 얘기를 마치 무용담처럼 자주 하고는 했다. 약간 아빠가 얼굴을 보니까 그 로이킴 재질인가? 좀 굉장히 훈남 스타일인 것 같아요. 눈웃음도 이렇게 싹 치고 음악 좋아하고 약간 그 ENFP의 그 냄새가 솔솔 나죠? 봐봐. 얘 노래 부르면서 이렇게 들으면 ENFP가 좀 맞는 것 같아. 퇴근할 때면 직접 작사, 작곡한 앞이는 퇴근이 좋아 라는 유치한 노래를 부르면서 집으로 들어왔다. 퇴근 너무 좋지. 그냥 없는 노래도 막 지어서 부르고 싶을 정도로 퇴근은 좋은 거예요. 엄마는 이웃의 민폐라며 나무라면서도 새어나오는 미소까지는 감추지 못했었다. 아빠 덕분에 우리의 일상 곳곳에 음악이 녹아 있었다. 나는 퇴근이 좋아. 아빠는 퇴근이 좋아. 이런 노래 뭐 들으면 너무 재밌겠다. 닦아볼까요? 거북이 같아요. 생긴 거는 거북이 같이 생겼어요. 아직 이제 어, 그 노래 첫 소절이 제일 웃겼는데 뭐였더라? 붙잡아도 소용없어요. 난 이제 자유해요. 누구도 날 막을 수 없어요. 였나? 죄송해요. 자, 이거는 뭔지 모르지만 어떤 추억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한번 열심히 어머 이거 오래되다 못해 읽기가 잘하다 못해 그냥 하늘로 솟아버렸네. 오. 어? 에? 이거 악기인가 봐요. 뭐 칼이나 이런 건가? 이게 소리가 나요. 띵. 오. 음. 이게 장식품이 아니라 이거를 이렇게 악기였구나. 이런 본 적 있어요? 나 처음 보는데. 오. 여기로 이렇게 입에 여기. 이 거북이랑 뽀뽀를 하면서 뽀뽀를 해가지고 거북이가 다 인공호흡을 하면 이렇게 여기를 슈슈슈슈 해가지고 바람이 나오면서 약간 그 리코더 같이 여기 손가락으로 막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음이 나오는. 자, 칫솔로 정교하게 닦아보도록 할게요. 자, 다리 사이에 낀 때를 닦아봅시다. 어우, 시원하겠다, 얘. 나 목욕 안 한 지 오래됐지? 내가 깨끗이 닦아줄게. 귀엽다. 근데 나 이거 가지고 싶다. 여기다가 별명 딱 지어줘가지고 내가 얘한테 계속 숨을 이렇게 불어 넣어주는 거야. 왜다가 왜 내 입이 닿을 공간이면 깨끗이 딱. 어,
귀여워. 요런데 사이사이 요 다리 사이사이 여러분 이 목욕할 때 있잖아요. 이렇게 냄새가 안 나게 하려면은 귀 뒤 이런 데 있잖아. 귀 뒤에 이런 데. 그런데 꼼꼼하게 잘 씻어야 돼. 안 그러면은 냄새 나, 냄새. 자, 그쵸, 여기. 여기 봐봐요. 주름 같은데, 주름 낀데 말이야. 이런 데를 그냥 물로 말라 살랑살랑살랑 하면은 거기에 계속 이렇게 때가 남아가지고 냄새가 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벅벅 이렇게 꼭 구석구석 잘 닦아줘야 돼요. 그래야 냄새가 안 납니다. 어우, 거북이 시원하겠다. 너 오랜만에 목욕하니까 좋지? 완전 깨끗해졌어, 진짜. 오, 대박. 그쵸? 다 됐죠? 뿅뿅, 삐삐삐삐. 소리가 나죠? 아빠가, 아돌아, 드디어 완성했어. 아빠는 퇴근이 좋아를 이을 명곡. 뭘까요? 제목이 기대가 됩니다. 짠! 이름하여 아빠는 휴일이 좋아. 퇴근도 좋고 휴일도 좋고 맨날 휴일이면 얼마나 좋을까. 아빠, 노는 거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았대? 들킨 김에 한 곡 뽑아봐야겠다. 오카리나는 어디에 있나? 그쵸? 이거 오카리나죠? 근데 오카리나 이거 문방구 같은 데서 문구점에서 이렇게 사는 거 알고 이런 거북이로 된 거 되게 귀여운데? 아빠는 그렇게 음악이 좋으면서 왜 회계사가 돼? 뭐야? 아빠 또 인텔리야. 아니, 머리도 좋아. 음악이 좋으면서 왜 회계사가 됐어? 음악이랑 회계는 너무 거리가 먼 것 같은데. 이런 캐릭터 있는데. 그 TV에서 옛날에 JTBC에서 연애남매라는 그 연애 프로그램을 했거든요. 남매끼리 나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매칭 돼가지고 연애하는 거. 근데 거기에 진짜 넘사벽 캐릭터가 하나 있었어요.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뭐였지? 아무튼 굉장히 약간 그 만화 캐릭터 주인공인데 또 직업이 회계사고 어마어마하시더라고요. 잘생겼는데 회계사에다가 또 뭐냐 노래도 잘해 심지어. 근데 그런 사람이 실제로 존재하긴 하더라고요. 이분도 약간 그런 거 같아. 성격도 약간 비슷한 것 같아. 근데 약간 그 4차원 기질이 있었는데 아돌아, 중요한 질문이네. 아빠는 음악을 좋아하긴 하지만 안 하면 못 견딜 정도는 아니었어. 음악을 좀 취미로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숫자를 다루는 건 다르더라. 하루라도 안 하면 온몸이 근질거리는 거 있지? 그래요? 완전히 이과시네. 행복의 최소 조건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라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걸 하는 거거든. 행복의 최소 조건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거 안 하면 죽을 것 같아. 이거 안 하면은 견딜 수 없는 거. 그렇구나. 견딜 수 없는 거. 근데 난 나이 들수록 그런 게 별로 없어지는 것 같아. 하지 않고서 견딜 수 없는 거. 아도라도 언젠가 그런 게 생기면 아빠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거야. 되게 애기가 알아듣기 힘든 말을 하고 계시지만 또 어른이 되면 약간 생각해 볼 만한 말이다. 행복의 최소 조건. 그래요. 거북이 모양의 오카리나. 아빠와 자작곡과 함께 자주 연주하곤 했다. 그렇게 말하고선 오카리나를 부는 아빠는 정말로 행복해 보였다. 행복에 필요한 걸 전부 가진 사람처럼. 나는 문득 궁금해져서 그럼 행복의 최대 조건은 뭐야? 라고 물어봤었다. 그러자 아빠는 이렇게 대답했다. 릴리랑 아도라라고. 엄마랑 딸인가 봐. 그래서 당신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고. 가족이 제일 행복의 최대 조건이 가족이었어.
그래서 자기는 딸하고 와이프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했대요. 그러면서 다음에는 아빠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는 노래를 만들어야겠다고 했다. 아, 나는 정말 못 말린다고 하면서도 다음에 나올 아빠 시리즈를 기대했다. 심심할 때마다 아빠가 흥얼거린 노래를 흥얼거렸다. 그리고 아빠의 말이 마음에 계속 남았다.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일을 나도 찾을 수 있을까? 여운이 조금 남네요. 그래요. 아빠가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일, 행복의 최소 조건. 이걸 날 찾을 수 있을까? 나는 지금 행복의 최소 조건 찾았나? 뭐야, 아무튼 넘어갑시다. 조심스러운 화해 요청. 자, 약간 이거는 야옹이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엔 또 어떤 추억이 깃들어 있을까요? 어느 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귀엽게 생긴 새끼 고양이를 마주친 적이 있었다. 혼자 하염없이 울고 있는 모습이 지나치게 어려워 집으로 데리고 가자며 부모님을 졸랐다. 이런 경우들, 이런 케이스들 되게 흔하죠. 집에 이제 가고 있는데 이게 동물들이 막 혼자 있으면 엄마 저거 끼우면 안 돼? 그거 데려가서 끼우자. 그럼 이제 등짝을 한 대 쫙 맞고 시끄러! 네가 뭐 밥 주고 똥 치우고 다 할 거야? 이러면서 이제 엄청난 잔소리를 들으면서 집에 가죠. 그런 내 이야기를 들은 아빠는 조금의 고민도 없이 고양이를 어떻게 데려갈지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ENFP야, ENFP. 아, 그럼 우리 먹을 걸로 유인할까? 아니 강아지 풀 이렇게 흔들어 볼까? 아니면 고양이는 이제 박스를 좋아하니까 박스? 이제 엄마의 그 반응 예상이 갑니다. 아빠와 나는 신나게 떠들다가 뒤늦게서야 엄마가 말이 없었다는 걸 알아챘다. 그치. 엄마는 이게 무슨 상황이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 하면서 또 심기가 불편해지셨을 수도 있죠. 대부분 엄마들이 이런 걸 반대하죠. 왜냐면 이런 거 이렇게 데리고 오면은 처음 며칠은 내가 막 하다가 나중에는 다 엄마가 해야 되거든. 엄마가 밥 줘, 엄마가 똥 치워, 엄마가 씻겨 이러다 보면은 이제 고양이가 내 고양이가 아니라 이제 엄마 고양이가 되고 내 강아지가 아니라 엄마 강아지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책임을 엄마한테 밀어두니까 엄마가 안 봐도 비디오지. 그치? 생각해보면 아빠도 참 철없어. 말리지는 못할 망정 부추겼으니. 자, 새로운 청소 도구가 나왔습니다. 이건 뭐야? 아, 이게 뭐예요? 스팀인가? 음, 음, 으, 아, 이거 약간 뭐 이렇게 빨아들이는 진공 머시기 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재질이 달라가지고, 어, 얘 그거 같다. 천으로 된 인형인가 보다. 그 천에 있는 이런 얼룩 같은 이런 이물질은 이렇게 빨아들이는 스팀, 스팀 청소기 같은 거. 그쵸? 그런 걸 이렇게 해주면은 오염물이 안으로 싹 들어가가지고 얘는 깨끗해지고 그런 거죠. 근데 얘는 근데 좀 빨아야 되지 않나? 욕조에 딱 넣어가지고 이거 조물조물 하든 이제 발로 빡빡빡 밟아가지고 그냥 때를 쫙쫙쫙쫙 빼야 되는데 오 색깔이 나오기 시작해요. 색깔이 약간 분홍색이네. 분홍색이야 분홍색. 핑크 발바닥 보이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많이 먹은 고양이다. 탭으로 봅시다. 많이 먹은 고양이야. 그냥 살이 많이 쪘어. 밑에서 보면 고양인지 돼지인지 알 수 없다. 아, 네, 여기 보면 고양이다.
아, 이거 반반이네. 회색 고양이, 회색 고양이. 회색이랑, 회색이랑, 핑크, 약간 핑크랑 섞인 뚱냥이에요, 뚱냥이. 뚱냥이. 우리 본가에도 지금 고양이가 3마리나 있는데. 다행히 뚱냥이가 되진 않았어. 어우, 기분이가 좋다. 이렇게 깨끗해지는 걸 보니까. 그렇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약간 말랑이 같은 그런 재질인가? 아, 아, 아주 오랫동안 고민하고 또 키울 방법도 알아보고 필요한 물건들도 미리 준비해뒀다면 또 모를까. 집에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데려가서 어떻게 하려고. 아, 엄마는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데려오지 말자. 아, 그건 릴리, 왜 그렇게 정색하고 그래? 알지. 반려동물은 신중하게 데려와야 하는 거. 하지만 아도라도 키우다 보면 책임감을 가질 수도 있잖아. 뭐 물건들이야 차근차근 준비하면 되는 거고. 아니, 어미 고양이가 잠깐 자리를 비운 거면 멀쩡하게 잘 지내던 가족을 생리별시키게 되는 거잖아. 아, 버리고 간 걸 수도 있잖아. 저 있잖아. 아니, 그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아도라. 그쵸. 고양이 엄마가 잠깐 나가는데 이게 고양이들이 보면은 이렇게 사람 손을 이렇게 타면은 또 엄마가 버린다고 그러더라고요. 다른 냄새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엄마 말이 맞긴 해. 이거 데려가면 또 키울 때는 되게 좋은데 고양이 처음 키워본 사람들은 애로사항이 많아요. 고양이들은 털도 엄청 빠지고. 그래서 나는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엄마가 야속해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서 나오지 않았다. 그날 저녁 우리 사이에서 눈치만 보던 아빠가 조용히 다가와 인형을 하나 건넸다. 낮에 봤던 새끼 고양이와 닮은 푹신하고 부드러운 인형이었다. 아빠가 이제 실제 고양이 대신에 딸이 속상해 하니까 똑같이 귀여운 이제 인형을 사와서 딸을 줬어요. 엄마가 아도라 주려고 샀는데 어떻게 줘야 할지 모르겠나 봐. 인형의 부드러운 촉감은 서운한 마음을 자연스럽게 녹아내리게 했다. 아, 엄마가 이제 사줬다고? 그냥 아빠 산 거 같은데. 며칠 후 그 새끼 고양이를 같은 골목에서 다시 마주쳤다. 그 애는 저와 똑같이 생긴 어미 고양이에게 장난을 치고 있었다. 봐, 엄마 있잖아. 생리별을 시킬라 그래, 그냥. 만약 그때 데리고 왔다면 엄마 말처럼 됐겠구나.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밖에 있는 동물은 며칠 동안 이렇게 지켜보고 진짜 엄마가 안 온다. 한 3일째 지켜봤는데 안 오고 혼자 막 저기서 밥도 못 먹고 계속 울고 있다. 뭐 이러면 좀 생각을 해보지만 막 이렇게 야 데려가자 하고 딱 데려오면은 진짜 생리별을 시킨 걸 수도 있어. 신중해야 됩니다. 자, 이거는 뭐라 그러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뭘까요? 우리 동네는 따뜻해서 눈이 잘 오지 않았다. 가끔 오더라도 땅에 닿기 무섭게 녹아내려 한 번도 쌓인 모습을 볼 수 없었다. 눈싸움을 한다든지 눈사람을 만드는 건 내게 TV나 이야기 속에서만 가능한 일 같았다. 새하얀 눈 위에 내 발자국 남기기, 눈밭에 누워 천사 모양을 만들기, 커다랗고 동그란 눈사람 만들기. 이런 것들은 내 유년 시절의 소원 목록 중 일부였다. 아, 눈이 오지 않는 곳은 이런 게 소원이 될 수도 있겠네요. 드물게 모두 시간이 나서 가족 여행을 갈 수 있게 되었을 때 나는 눈이 많이 오는 곳으로 가고 싶다고 졸랐다. 그 일본 삿포로 가면 진짜 눈 많이 오는데 허리까지 오고 막 이런 거. 그렇게 눈이 많이 내리는 곳으로 여행을 떠나게 됐지.
덕분에 하고 싶었던 것들을 전부 다 해볼 수 있었어. 그랬구나. 엄마 아빠가 얘기를 하니까 또 딸이 가고 싶다고 하니까 엄마가 아 얘는 광낼 때 쓰는 건가 봐요. 그래서 눈이 많이 오는 곳으로 여행을 했다 한 모양이에요. 어! 뭐야? 미안해요. 꽃이 자랐는데 이걸 닦으면 꽃이 떨어져요. 어쩔 수 없어. 닦기엔 너무 예쁘지만 방치된 사이에 꽃씨가 씨앗이 여기 붙어가지고 잘할 수 있나? 아무튼 이걸 뭐라고 하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이거 뭐라 그러지? 이런 거 여행지 가면 팔잖아요. 이거 안에 이렇게 오르골이라고 하나? 이거 그래 그 삿포로 가면은 오르골 파는 마을이 있거든요. 겐키 데스까 이거 한 그 동네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파는 가게 있는데 진짜로 예뻐. 거기는 진짜 연인들끼리 가는 거 강추합니다. 분위기 끝내줘요. 나는 일 때문에 가가지고 별로 낭만을 즐기지 못했지만 아무튼 또 가고 싶은 곳인데 못 갔네요. 육기 맛집이 거기서 먹었던 미소 라멘 진짜 끝내줬는데 또 먹고 싶다. 뭐 예로 해야 되나? 아니 예로 한번 광을 내볼까요? 오 광이 납니다. 자 이제 여기는 이렇게 뽀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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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안에 정말 예쁜 트리가 세상에 세상에 이 뽀덕뽀덕 소리 너무 좋다. 그죠? 그래 여행지 가면 이런 거 꼭 하나씩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나는 대부분은 두 가지 이유로 포기를 하곤 합니다. 뭐냐? 하나는 무거워. 개 무거워. 그리고 하나는 가격. 그치. 그래서 아주 작은 거. 근데 이거 수집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꽤나 수집 할만한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예쁘잖아. 안에 보세요. 안에 봐봐. 마을이 있고 그다음에 와 트리 선물 진짜 크리스마스 분위기 낭낭하죠. 그 여행지 가서 샀나 보다. 그래 이런 거 하나는 또 사서 딱 놔두면 그래 우리가 그때 그렇게 여행을 했었지 하고 이렇게 추억을 또 더듬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죠. 아주 좋죠. 여기 사이사이에 낀 때를 마무리하게 하겠습니다. 아빠, 밟을 때마다 뽀득뽀득 소리가 나. 그리고 이렇게 놓으면 진짜 푹신푹신해. 어디 아빠도 한번 누워볼까? 아도라 말처럼 정말 푹신푹신하잖아. 푹신푹신해요, 진짜예요. 옛날에 어렸을 때 남한산성 가가지고 눈 진짜 많이 왔을 때 거기 가족이 다 누워가지고 사진 찍은 거 있었는데 진짜 아직도 기억이 나. 그 순간이 아직도 기억이 나. 그때가 유치원 때였나 초등학교 1학년 때였나 아무튼 그랬는데 진짜 기분 좋아요. 정말 한번 해보세요. 예전에 봤는데 이렇게 팔다리를 휘저으면 커다란 눈천사를 만들 수 있대. 그럼 같이 커다란 눈천사를 잔뜩 만들까? 우리 가족을 지켜줄 수 있게. 아빠 말을 너무너무 예쁘게 한다. 이런 남자 만나야 되는데, 그치? 이렇게 자상한 사람이 최고야, 대 보면. 좋아! 마시멜로 다 구워졌어. 마시멜로까지 구웠어. 우리 엄마 진짜 최고다. 이름 드쫑크 마시멜로.
두 사람 다 간식부터 먹고 해. 안 그럼 힘들어서 왜 못 놀걸? 낭만적이다. 구운 마시멜로를 먹으면서 눈밭을 이렇게 세상에 눈 천사를 만드는 이런 추억들은 진짜 죽을 때까지 아마 안 잊혀질 것 같아요. 평생 남을 것 같아. 아, 스노우볼, 맞아. 맞아, 맞아, 스노우볼. 우리 가족의 행복했던 순간을 담고 있다. 우리는 커다란 눈 천사를 만들고 눈사람을 만들고 온몸에 눈이 묻은 줄도 모른 채 신나게 눈싸움을 했다. 그러다 밤이 찾아오면 벽난로 앞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달콤한 코코아를 마셨다. 이거 완전 로망. 그쵸? 겨울 되면은 우리가 상상으로만 했던 그 모든 것을 했어요. 좋았겠다. 진짜. 근데 이런 거 동심이 살아있을 때 해야 돼. 동심이 안, 이제 죽으면 이런 거, 이거 옷에 눈 묻어가지고 척척해지는 거 너무 싫고. 보는 것만 좋지. 나가가지고 뭐 하는 거 그냥 극혐. 따뜻한 기운에 노곤해져 졸고 있으면 아빠의 나직한 노랫소리와 엄마가 책장을 넘기는 소리가 들렸다. 여행지에서 꿈 같은 시간을 뒤로하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 우리는 이 순간을 기억하기 위해 스노우볼을 하나 샀다. 잘했네. 하지만 나는 언젠가부터 일부러 스노우볼을 눈에 띄지 않게 옮겨두었다. 그 속의 따뜻한 추억은 오히려 나를 아프게 했다.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순간을 자꾸만 꿈꾸게 만드니까. 아, 약간 복선임자.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긴 것 같아, 이 가족에게. 이런 너무나 좋은 추억이 나를 아프게 한대잖아요. 이거 생각하면 다신 돌아갈 수 없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렇지만 나는 ST입니다. 참고로 저희 MBTI는 ESTP예요. 확신의 ESTP.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을 거라고 선생님이 그랬어. 그래서 나는 울지 않아. ESTP는 잘 울지 않지. 근데 좀 슬프려고. 네, 아무튼 그래요. 챕터 1이 이렇게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요. 1편은 여기까지 할게요. 우리 챕터 1까지 하고 챕터 2는 또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가 몇 개까지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아무튼 다음 편에 또 만나기로 해요. 안녕.